이 채널은 금감원 다트에 공시된 사업 보고서를 기준으로 재무 정보를 분석하며 공시 외의 정보는 참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원개별 2026년 1분기 재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모든 분석 수치와 재무 데이터는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제출된 분기보고서와 연결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관적 해석이나 공시되지 않은 추정 정보는 철저히 배제하고 사실에 기반해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기업 개요를 시작으로 1분기의 핵심 재무 변화,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 그리고 향후 모니터링 포인트와 종합 의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입니다. 사업보고서에 명시된 기본적인 기업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원개발은 학교, 빌딩, 도로, 교량 등을 건설하는 토목건설업과 주택공급업을 주력으로 하는 종합건설 기업입니다. 이번 1분기 말 기준 총 자산 규모는 1조 4,882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채 비율 등 제반 재무 지표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1분기 핵심 재무 변화입니다. 손익과 현금 흐름 주요 변동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손익 계산서 요약입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745억 원으로 전년 동기 909억 원 대비 약 18% 감소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습니다. 단기순이익은 금융수익 등이 반영되며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 18% 감소하며 외형이 축소되었음에도 영업이익이 20% 상승한 점이 확인됩니다. 이는 매출 원가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됩니다. 원가율 개선과 함께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5%에서 이번 분기 7%로 2%포인트 상승하며 수익성을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전년 동기 95억 원 순유입에서 이번 분기 812억 원 순유출로 적자 전환됐습니다. 장부상 영업이익은 흑자였으나 매출 채권과 대여금이 증가하면서 실제 현금 흐름표상으로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이번 1분기 재무 데이터에서 도출된 객관적인 강점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강점 지표는 41%의 부채 비율입니다. 총 부채 4,350억 원을 자본 총계 1조 53억 원으로 나눈 수치로 전년도 말보다 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건설업종 평균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재무 안정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채 비율 외에도 여러 강점이 확인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가율 개선을 통해 7%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유동비율 역시 349%로 집계돼 단기 지급 능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기 중 46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됩니다. 다음은 약점 요인입니다. 공시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파악되는 지표들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해 745억 원에 그친 매출액입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 특수관계자 대여금 규모입니다. 기말 기준 계열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자 대여금 잔액이 총 4,13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현금 흐름에서 확인했던 812억 원 규모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 순유출입니다. 이러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순유출은 현금성 자산의 감소로 직결되었습니다. 전기 말 1,714억 원이었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번 1분기 말 기준 1,033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전기 대비 681억 원이 줄어든 수치로 비율로는 약 40%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순서로 기업 데이터에 기반한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기회 요인입니다. 이번 분기 말 기준 수주잔액은 2조 8,211억 원 규모입니다. 이는 향후 매출액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 데이터입니다. 또한 현재 다수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자체 분양 사업이 진행 중이며 자체 공법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매출원가율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사업보고서상 기회 요인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위협 요인으로는 대규모 부동산 PF 보증 잔액이 꼽힙니다.
책임 준공 의무와 자금 보충 낙정 등을 포함한 부동산 PF 대출 보증액이 총 1조 1,1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 경기와 분양 실적 변동에 따라 이 보증액 중 일부가 우갈 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총 365억 원 규모로 얽혀있는 23건의 계류 중인 피소 사건이 확인됩니다. 부채 구조 측면에서는 기존 장기 차입금 전액이 유동성으로 대체되면서 단기 차입금 잔액이 2,58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 미수금 잔액이 1,576억 원으로 집계돼 대금 회수 지연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7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실적 발표 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주요 지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마이너스 812억 원을 기록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회복되는지 그 궤적을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 4,131억 원에 달하는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실제 현금 회수율입니다. 셋째, 1조 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 잔액 증감 추이이며 마지막으로 40% 감소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다시 보충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브리핑의 종합 의견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동원개발의 향후 기업 가치는 상반된 두 조건의 전개 방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실적을 통해 PF 대출이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대여금과 미수금이 회수될 경우 긍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가능합니다. 반면 보증 현장에 대이변제 사유가 발생하거나 대여금의 대손 처리 비율이 늘어날 경우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원개발이 부채 비율 41%, 유동 비율 349%라는 견고한 기초 재무 지표를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1분기에 나타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적자와 1조 원 규모의 PF 보증 우발 부채라는 변수들을 어떻게 통제해 나갈지 향후 발표될 객관적인 수치들을 통해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원개발 2026년 1분기 재무 브리핑을 마칩니다.